쌤 문제 되게 빨리 풀거든. 그래서 이제 선배들 보면 숙제하고 나면 질문 한 30개씩 한단 말이야. 쌤 30개 설명하는데 한 30분이면 다 설명해. 그러니까 부담 없이 질문해도 된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자꾸 진도 나가면 숙제만 많아지니까 쌤이 잠깐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쌤의 소개 겸 짧게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월수금이랑 화목토랑 진도를 좀 맞춰놔야 돼요. 지금 약간 이제 부담감이 조금 있어. 왜냐하면 월, 수, 토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있대. 어쨌든 간에 쌤이 소개를 하고자. 쌤이 자랑이 절대 아님을 빨리 이야기하겠다. 알겠지? 쌤은 어쨌든 여기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얘가 필요하니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속으로 설명을 드릴 거야. 쌤은 이제 초등학교 때 반에서 한 몇 등 했냐? 한 20등 했어. 20등. 요즘은 초등학교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반에 한 40명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너희 시험도 안 치지? 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치던 시절이었어. 초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반에서 한 20등 했으면 굳이 말하자면 인문계를 못 가는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쵸? 하여튼 건강하게 자랐어. 야구도 하고 그랬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중학교에 갔어. 중학교에 가서 이제 뭘 했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을 나누겠습니다. 1학년 때는 반에서 한 10등 정도 했고 40명 중에서 반에서 한 5등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반에서 한 3등 정도 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성적이 올라간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좀 다녔어. 학원을 좀 다니면서 첨단인 것 같아. 등수가 좀 올랐고 2학년 되면서는 공부량을 조금 늘렸어. 시험 공부를 조금 이제 기간을 늘렸겠지. 그 다음에 3학년 되면서는 그 기간을 다시 더블 시켰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상향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생각이 있었네. 발전하고 싶었나 봐.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망하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갔다 이 말인 거야. 고등학교를 딱 갔더니 쌤이 이제 말투를 보면 너희들이 이제 서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겠지만 어디인 것 같니? 말투가? 쌤은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사람. 대구에 보면 경신고라고 있습니다. 경신. 서울에도 경신이 있지만 대구에도 경신이 있고 상당히 명문고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한 세화고 정도 다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경신고에서 서울대를 한 학년에 40명씩 보내고 이랬다 이 말인 거지. 하여튼 되게 대구에서는 가장 좋은 아니지. 어쨌든 가장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였다. 그럼 이제 나는 당연히 이제 3등 했으니까 6등을 생각하고 들어갔을 건데 한 11등 돼서 11등. 엄청난 충격인 거지. 맞지? 그럼 이제 세화고에서 반에서 한 11등 하면 어디 정도 가냐? 잘 가면 한 한양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잘 가면. 근데 쌤은 한양대를 가지 않고 서울대를 갔잖아. 기적이 있었단 말인 거지. 그럼 도대체 너희들 똑같은 시점이야.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쌤은 기적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게 지금 이야기의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이제 고2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이제 나의 친구 이름 신승엽이라는 친구가 있어. 신승엽은 세학으로 치면 내신 전교 1등이야. 내신 전교 1등. 여러분들도 이제 주위에 각 학교의 내신 전교 1등을 떠올리면 우와 넘사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 맞지? 어쨌든 얘가 이제 내신 전교 1등이니까 넘사 느낌이 있어. 사실 이때도 내신 전교 1등이 있었을 거고 이때도 1등이 있었을 거고 이때도 1등이 있었을 건데 왜 하필이면 승엽이가 특별한가? 얘가 좀 잘생겼어. 그래서 내가 약간 엄친한 느낌을 처음 딱 만난 거지. 그러니까 문화적인 충격. 그러니까 내신 전교 1등은 부럽지 않았어. 근데 승엽이는 축구도 좀 잘하는 것 같고 외모도 훈훈하고 내신 전교 1등에다가 그래서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동 수업 때 걔네 이제 승엽이한테 다가가가지고 자리 바꾸는 거 알지? 옆에 자리 있어? 하고 옆에 딱 앉았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승엽이가 앉은 곳에 내가 옆에 딱 앉았어. 그래서 얘를 이제 관찰하기 시작했어. 딱 관찰해 보니까 얘는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더라고. 일단은 볼펜, 모나미 볼펜을 써. 모나미 볼펜이 제일 안 좋잖아. 그걸로 수학 문제를 풀더라고. 왜 연필로 안 풀까? 이게 좀 궁금했어. 모나미 펜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예를 들어서 나이키 운동화를 신어. 왜 아디다스가 아닐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보니까 얘는 아침에 사물함에서 책을 다 들고 와. 이만큼. 책을 다 들고 와가지고 일어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우리는 6시 반에 학교를 갔어. 집에는 12시에 가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12시는 밤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하고 동고동락 하는 거지. 그럼 6시 반부터 12시까지 일어나는 횟수가 5회 미만이야. 5회 미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얘들아, 화장실만 가도 5번 가겠다.
맞지? 근데 화장실 가는 횟수, 밥 먹으러 일어나는 거 2번, 다 포함해서 5회 미만으로 일어나. 그러기 위해서 아침에 모든 책을 다 옮겨가지고 문제 풀다가 수업 띵 하면 바꿔가지고 수업 듣고 수업 끝나면 띵 바꿔가지고 바로 문제 풀고 그 10분까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더라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다 베꼈어. 일단 펜을 바꿨어. 뭔지 이해되겠지? 모나미 펜을 왜 쓰는지 나중에 알았어. 하루에 너무 많이 써서 펜값이 아까워서 모나미 펜을 쓰는 거였어. 뭔지 이해되지? 하루 만에 모나미 펜이 똥 떨어집니다. 수학 문제 풀 때 왜 모나미 펜을 쓰는지 물어보니까 내가 써보니까 알겠어. 샤프 심이 계속 부러져요. 왜냐면 꾹꾹 눌러서 문제를 푸는 애였어, 한마디로. 하여튼 뭐 그랬나 봐. 나이키 신는 거 나도 몰라. 그거 뭐 개인 취향인데 나도 신발 바꿨어. 아디다스에서 나이키로 바꿨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따라했다 이 말인 거지. 이걸 따라하니까 이건 못 따라해.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한 3교시쯤 되니까 그 다음부터 수업을 못 들어요. 계속 퍼질러 자. 그 다음날 되니까 한 4교시까지는 버텨. 한 보름쯤 지나니까 일단 12시까지 버텨줘. 근데 한 2주쯤 되니까 버텨지더라고. 뭔지 이해되죠? 한 그쯤 됐을 때, 내 스스로 이제 느끼는 게 있었겠지. 나 살면서 공부한 적이 없었구나. 라는 걸 처음 느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잘 생각해보면 공부 코스프레가 되게 많아. 내가 재수생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 최근에 이제 수능 쳤으니까 애들 많이 놀러 온단 말이야. 선생님, 저는 뭐가 그렇게 고2 때 힘들었을까요? 파일만 가서 되게 많이 잤었어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너희들 학교 체력 때문에 그렇지. 체력이 은근히 많이 세. 너희들이 보면 학교 마치고 와서 친구하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체력들을 다 아껴야 돼. 어쨌든 간에 얘는 나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집중하는 법을 이제 재수하면서 배웠대.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내가 승엽이를 보면서 집중하는 법, 리얼 공부, 찐 공부를 만났어. 찐 공부를 만나니까 뭐 쌤이 머리 좀 있었네요. 공부하는 이 성과가 나오니까. 세화고 11등이 세화고에서 반 2등까지 올라갔는데 2달 만에 올라갔어요. 제가 2달 만에. 그건 사실 이제 되게 기적 같은 거잖아. 너희들 내신을 잘 공부했을 때 전교등수가 좀 뛰긴 하지만 전교등수로 치면 저기 한 100몇 등짜리가 20몇 등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건 기적이란 말인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짧은 시간에 한양대를 간이 많이 했는데 세화고에서 반 2등 하면 스카이는 무조건 간다고 봐야 되겠지.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좋은 계기야. 그러니까 승엽이는 지금도 만나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 시절이었으면 어쨌든 뭐 서울의대를 갔겠죠. 근데 못 갔습니다. 못 간 이유는 그 당시에는 내신이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99.9% 수능 시절이었거든. 고3이 되었어. 고3이 되니까 이제 안홍이라는 친구가 있어. 안홍은 정시파야. 정시 한 탑5라고 보면 돼. 근데 승엽이는 정시가 조금 약했어. 갈수록 계속 조금 약해졌어. 좀 안타깝지. 정시 탑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홍이라는 친구 뭐 별 감정 없는데 얘네 둘이 좀 친해. 전교공끼리 좀 친한가 봐. 나는 이제 기차야지. 홍은 이제 나는 뭐 처음 보는 아이였어. 그러니까 전에 듣는 소문이 있었지 뭐. 안홍이 그렇게 똑똑하대. 뭐 이런 이야기 좀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홍이 있으면 내가 반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반에서 1등 못하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이제 승엽이가 와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야. 홍아, 여기 뭐 이동욱이라는 친구야. 되게 열심히 해. 홍이 너 열심히 해. 아니면 동욱이한테 질걸?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어. 그럼 이제 홍이가 반갑다 안녕 친하게 지내 하면 되는데 홍이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들었나 봐 그거를 셋이 이렇게 서 있었어. 얘가 홍이가 앉아 있고 승엽이 있고 나 있고 그러니까 승엽이가 얘기하니까 나를 보더니만 안녕 해줄 법 하잖아. 그냥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너는 내가 어쨌든 간에 한번 이제 짓밟고 내가 일단 뭐 지금이면 서울대 가는 건 큰 무리가 없으니까 가기 전에 너를 한번 짓밟고 반 1등 한번 하고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수능 모의고사를 매달 보던 시절이었어. 학교에서. 어떤 때는 2번씩 봤어. 시험을 진짜 많이 봤어. 그때는 1학기 내신이 중간이 있고 1학기 기말이 있고 2학기 중간이 있고 2학기 기말이 있을 거야. 여기 홍과 욱이 있습니다. 홍과 욱. 홍과 욱. 요때 이제 시험을 딱 봤던 거죠. 홍이 너 한번 해보자 했는데 홍, 욱, 욱, 욱. 홍, 욱. 홍이가 쎄. 공부해보니까 홍이가 괜히 이제 애가 유명한 게 아니구나. 큰일 났네. 못 이기겠는데? 뭐 이런 느낌 좀 들었겠죠? 그때 이제 제가 한 5월쯤 됐을 것 같아. 정확한 날은 기억나지 않는데 빨간 날 여기에서 견학을 갑니다. 견학.
10대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 일이 없어. 근데 학교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문과 20명, 이과 20명 가고 싶은 사람 모아가지고 이제 서울대 견학을 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안 되면 내 꿈은 의사인데요. 그러면 유튜브로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네가 원하는 사람의 영상을 봐. 그래야 자극을 받아. 내가 만약에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요. 그럼 서울대를 가봐.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쌤은. 쌤은 서울대를 다 갔을 때 옛날에는 이쪽에 낙서가 되게 많았어. 낙서가 뭐 땡땡 고등학교 내년에 반드시 올 겁니다. 뭐 이런 글이 되게 많았단 말이지. 요즘은 페인트 칠해서 그런 거 못 써. 그래서 쌤은 이제 여기에서 내 친구들이 막 쓰고 있을 때 그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낙서하면 안 돼. 경건한 마음으로. 그럼 이제 서울대 견학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들어가면 이제 경영대가 있는데 거기가 너무 잘생긴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쁜 애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충격. 세상에는 신승엽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신승엽, 내가 아는 신승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신승엽 뿐이었어. 저 세상에는. 그러니까 나도 저기 일원이 너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난 지금 홍의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될까 말까.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공부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니. 집에 가서 그냥 진짜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더 미친 듯이 해야 되겠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뜨거운 열정은 아무도 의미가 없어. 너희들 지금 이 뜨거운 열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겨울방학을 시작한 이 시점에서 이번 겨울방학에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있을 거야. 보름 지나잖아? 없어. 그런 마음이 없어. 뜨거운 열정은 절대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지속적이어야 돼. 지속적인 열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지속적인 습관이 필요해. 제일 좋은 건 이거지. 그냥 내가 힘들지 않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돼. 승엽이처럼.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들면 힘들어. 어쨌든 나는 두 개가 되었어. 이것도 됐고 이것도 됐기 때문에 역전을 할 수 있었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승엽이 때문에 좋은 습관이 들어져 있어. 나는 하루에 순공 12시간이 피곤하지 않은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점수가 우상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열정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가져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에너지가 120% 충만한데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 활활 태울 수 있을까 해서 집에 가자마자 공부할 때가 아니다. 다이어리를 꺼내서 바로 편지를 썼어. 누구에게? 나에게. 잘 지내니? 나 오늘 견학을 다녀왔다. 미래의 나에게 쓰는 거예요. 혹시 무슨 대학 다니니? 뭐 재수해도 좋고 삼수해도 좋고 사수해도 좋고 십수해도 좋으니까 내 꿈을 꼭 무조건 이루어 주길 바란다. 답장 기다릴게. 이렇게 써단 말이야. 답장 기다릴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약간 중2병스럽지만 그 당시에 그만큼 절실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뭐 기억하며 살진 않았어. 저 편지를 쓰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서랍 속에 딱 집어넣고 정말 거짓말처럼 다음 날부터 저 편지의 존재성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남아있는 시험이 3번에다 6번에다가 7번, 8번, 9번, 10번, 10번 시험 동안 2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홍의를 그냥,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그냥 내신조차 지고 싶지 않았어. 깔끔하게 퍼펙트 승리. 뭔지 이해되겠지? 쌤이 한 9월 달쯤에는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막 전국에서 막 100등 안에서 찍고 이랬단 말이야. 물론 수능은 좀 못 봤어. 수능은 이상하게 좀 다른 것 같아. 고3 애들한테 많이 해주는 얘기인데 이 기간도 되게 중요하더라고. 약간 자만했나 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하고 싶은 포인트가 뭡니까? 집에 가서 이게 숙제인 거야. 이게 음악 좀 틀어놓고 스탠드 불빛 좀 켜놓고 to myself 해서 하나 쓰는 거야. 너무 먼 미래는 의미가 없어. 뭐 대학 이야기 너희 너무 멀잖아. 쌤은 지금 보니까 5월에 쓰고 6개월 동안 퇴원했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 지금 12월이니까 한 6월 달쯤에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는 거야. 1학기 내신을 마친 시점에 잘 봤니? 난 이러한 꿈이 있어. 그러면 친구들한테 말 못하는, 가족에게 말 못하는, 오글거려서 말 못하지만 너희 꿈은 크잖아. 너 뭐 되고 싶어? 저는 그냥 대충 그냥 인서울대학 갈 건데요. 거짓말 하지 마. 너는 솔직히 서울대 의대 가고 싶잖아. 그 이야기를 내뱉으면 남들이 무시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잖아.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한테는 거짓말 하지 않고 쓸 수가 있잖아. 쌤이 서울대 간다고 했을 때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난 이때 서울대 간다 얘기했었어.
이해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내뱉고 나니까, 아,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나한테는 할 수 있었어. 그러면 이 편지가 네가 그 노력을 안 해주면 미안해서 답장을 못 써요. 그렇지 않겠니? 넌 절실하게 썼어. 진솔하게. 근데 나중에 너가 띵가 놀고 있어. 미안해서 저 편지를 쳐다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흘렀어. 쌤은 어쨌든 간에 이제 서울대를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한참 뒤에 너희들 주로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할 일 없으면 뭐하니? 괜히 뭐 서랍 뒤적뒤적 거리면서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받았던 친구들 편지도 한번 읽어보고 뭐 이런 거 있죠. 쌤도 이제 대학 가가지고 집에 이제 뭐 방학 때 내려왔나 봐. 그래서 이제 서랍을 좀 보면서 옛날 친구들 때 받았던 이제 편지들이랑 아니면 졸업 앨범들 보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편지가 와 있는 거야. 이걸 내가 한 1년 지나서 봤다 이 말인 거야. 까마득히 이 존재를 잊고 있었어. 그래서 맞다 답장 써줘야겠다. 그러니까 절실하진 않았으니까 이제 펜을 딱 들었습니다. 약간 첨삭식으로 뭐 이응 뭐 요 정도만 썼어. 그리고 이제 꿈을 이루어줘. 이룸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줄 썼어. 동우가 넌 참 멋진 아이야. 열심히 해.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 엊그제 시험 끝났으니까 지금 마음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방학을 하는 시점에 또 필이 올 수도 있고 공부 필이 누군가 한 번씩은 온단 말이야. 그 충만할 때 써야 돼. 억지로 쓰라고 얘기하진 않을게. 여러분들이 필이 올 때 그 필을 오래 태우고 싶다면 동기부여는 나한테도 들어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 주는 동기부여가 가장 세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다. 자, 어쨌든 간에 짧게 이야기하고, 왜냐면 진도를 맞춰야 돼.